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집 우리 9페이지 제3편 지방세입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봅니다. 취득세는 여러분 세 문제 정도 선어문제 출제가 되죠. 선어문제 출제되고 지방세에서 하여튼 뭐 취득세가 제일 중요하고 선어문제예요. 자, 먼저 취득세 1 보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OX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1번 봅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사실상산 제외하고요. 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며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다. OX예요. O 맞습니다. 아까 정리해드렸고요. 반드시 비교하시고 2번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면 O 체크하고 아니면 X를 체크하면서 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X, 아파트 상권권 X,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비교도의 특강 같은 거 할 때 비교 정리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디귿번 승계 취득하는 어업권, 광업권. 여러분 어업권 광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땐 면제고 원시 취득할 땐 면제고 승계 취득할 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고기 잡고 다른 사람한테 샀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O 맞고요. 1번 법령에 의한 회원제 골프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형권 대상이 됩니다. 골프 치고 콘도 숙박하고 종합주택시설 운동 막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형권 대상이고. 미음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 O, X요. X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전하잖아요. 수탁자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야 되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자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이전은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수익자 취득은 과세고 일반 유상 취득의 세율로. 또 이따가 나오지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드려야죠, 여러분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에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자, 곳곳에서 나오는데.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를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이 위탁자, 수탁자를 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 요거 수탁자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어떻게 하냐? 과세합니다. 요거는. 자, 일반 유상 취득의 세율로. 또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이 새로운 위탁자 이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 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과세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 잘 봐요. 여기서는 지금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비읍번 골프 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이요. 네?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이 되고 골프 연습장을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는 대상 아닌 것, 기억, 니은,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하고 또 뭐 있습니까? 미음하고요, 미음하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미음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3번이요. 선박 차량기 장비 종류 변경 또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의지 취득이요. 예. 4번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맞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실질과세는 직선 이거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등기등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순을 각각 취득자라 한다. 다만 차, 기, 항, 선의 경우에는 자 요거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OX요. 맞습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차량 기장비 항공기 중립 건조 선박은 원시 취득만 과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전가시키니까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OX요.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다만 원시 취득에서 차기 항소는 과세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유상무상,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오. 자, 틀리는 거에 창피할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알면은 뭐하러 특강 들어. 자,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틀리는 게 있어야지 제가 강의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 또 틀린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했다가 다시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1주차 올 때, 1주차 올 때 반드시 이 특강지 다시 한번 쫙 읽어보고, 정독하고 읽어보고 다시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서 시험 봐서 이제 틀리면 그래도 그게 구멍이니까 이제 그 구멍 메우시면 되는 거고요. 6번 봅니다. 도시및 주거행정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 등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공동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들을 말하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조합. 그죠? 맞습니다. 조합원용 부동산, 조합원. 7번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누구? 상속인 각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고. 자, 한편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8번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특히 올해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요거.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대가관계 입증 안 되니까. 유상취득을 보느냐 무상취득을 보느냐가 포인트인데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1번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자,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예, 자, 아버지가 부동산 공매에 넘어갔을 때 아들이 달려서 경락받으면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이 개입됐으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3번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직계비속이 27회 때 나온 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OX. X입니다.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교환. 4번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그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했다거나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받거나 수중,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예? 장인어른 사망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 또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하는 데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사탕이 입증될 때는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자, 이렇게 1번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배우자 입김속에 부동산 취득하더라도. 9번이 더 중요하죠. 올해는 9번이 자, 더 최고로 중요합니다.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익에 대한 유상 취득의제예요.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 5억짜리 부동산을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했을 때 맨날 얘기 드렸죠? 양도세에서도. 그래서 갑이 5억짜리 부동산을 을에게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증여할 때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이 3억 원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수증자가 그래 이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거에서 일단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 5억 전체에 대해서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다만 유상취득을 보느냐 얼마를 무상취득을 보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랬을 때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 상당액 부분 저기서 3억 부분은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박스 안에 이제 이게 2018년도 단서가 신설이 됐어요. 2018년 개정세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 배우자 직계존비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위에 8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8번에 위에 8번의 내용을. 그럼 8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하면 이 채무액 상당액 자, 그 8번의 규정을 준용하니까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고 다만 대가관계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적어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대가가 있다고 보죠. 자신이 갚아야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하는 3억 원만큼 채무 면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양도에 등하고.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근데 다만 유상 취득한 걸로 보는데 만약에 대가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였다. 그럴 때는 얘기가 틀려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위에 8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가관계 없다고 봐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근데 만약에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거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가관계 없다고 봐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런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게 올해 단서 부분이 요게 추가가 됐어요. 올해 2018년 개정세법. 부담부 증여 반드시 채무액 상당액 유상 취득으로 보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일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대가관계 있을 때는 유상 취득을 보고 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둡니다 올해. 꼭 반드시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든 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위 1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 사례에서 수증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도 과세가 되는데 다만 5억에서 3억 뺀 이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채무인수액 3억 원 이외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그러니까 요 사례 같으면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니까 얼마입니까? 2억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취득세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라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채무인수액 상당히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취득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일 때는 이렇게요. 반드시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갑니다. 10번 봅니다 여러분. 10번은 마음 시작한 삼형제 스토리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10페이지 넘어가니까 10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 시 증여의제. 동그라미 1번 상속계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계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 등이 되는 후 갑을병이 나눠가졌죠? 똑같이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근데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마음 착한 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좀 더 살아생전에 더 잘 못해드렸던 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울적해서 소주 한잔하다 동생들한테 막내한테 좀 더 주죠 형들이? 예, 그 얘기. 자, 그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 아래에서 그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에도 뭐라고요? 이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나 납득이 안 돼 재분 아래에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기본 요약집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었죠? 그런 등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 11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봅니다.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12번 신탁법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위탁자, 새로운 위탁자가 다만 위탁자의 지위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요. 13번입니다.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요. 자, 이런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죠. 토지 지목 변경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했을 때.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자, 가액의 증가를 취하겠다고 의지합니다. 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하겠다고 의지합니다. 양가로 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자,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가로 안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짐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예요.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짐을 취득하는 경우와 감자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그래서 법인 설립 시는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과점주주의 주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는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목자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게 한 건데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목자하면 법인 설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상장법인 설립할 건데 주식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목자 그러면 안 되죠. 처음에는 이게 자기하고 친족관계든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니까 법인 설립시는 납세는 없고. 자, 감자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행위가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이 동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는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감자 제외하고. 비상장 A법인의 갑주주가요. 법인 설립시 50%입니다. 설립시 주식취득은 납세의무 없어요. 그런데 딱 50%는 과점주의 아니에요? 아닙니다. 50%는 과점주가 아니에요. 초과해야지. 10%를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60%가 됐습니다. 이때 과점주도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을 때는 몇 프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합니다. 60% 전체. 그랬다가 과점주가 된 이후에 15%를 추가 취득해서 75%가 됩니다. 이때는 몇 프로를 과세하느냐? 과점주가 된 이유는 뭐만? 증가분만. 15%만 과세합니다. 75%가 아니라. 60% 이미 과세했으니까.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나오죠? 예 1번 봅니다. 10페이지 맨 오른쪽 봅니다. 예 1번 70%였다가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실전 같으면 이제 그 이전의 과정이 나오겠지만 자 70%였다가 60%로 줄었어요. 자 그랬다가 60에서 65% 65%가 된 경우에 60에서 65%를 5%가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지분 비율이 70%였다면 이때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0%입니다. 최고 비율 70%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지 최고 비율 70%보다 65%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늘어난 것만 과세합니다. 만약에 70, 60, 90%가 됐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70, 60, 90%가 됐다 그러면 과점주의인 상태 주식 증감 변동할 때 70, 60, 90이다 그러면 60에서 90, 3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비율이 70%였다. 그러면 70에서 최고비율보다 늘어난 90 몇 프로? 20%를 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법인 설립 시 60% 취득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 없어요. 근데 이미 과점주주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추가 취득했을 때 70%가 되면 몇 프로만 과세? 10%만 과세합니다. 얘 3번을 봅니다. 얘 3번을 보니까 과점주주였던 자가 60%,
자, 비과점주로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70% 과점주가 됐어요. 60, 40, 70%.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60에서 70 증가했죠? 이 증가분 몇 프로? 10%만 취득과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60, 40, 70, 60에서 70% 늘어나는 10%만. 단 그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 4번 60이었다가 20% 양도해서 40%, 15% 추가 취득해서 55%, 60, 40, 55%. 이때 취득세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0%입니다. 과점주 6대 비율하고 다시 된 비율 55%를 비교하니까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 5번이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이죠. 자, 60% 보유하다가요. 전부 양도해서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어요. 0%. 그랬다가 다시 70%가 된 경우는 자, 요런 얘 5번 같은 경우에는 얘 3번, 4번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법령에. 그러니까 얘 3번과 4번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니까 얘 5번은 자, 단 한 주라도 과점주가 아니게 됐을 때 단 한 주라도 보유했어야지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몇 프로를 과세? 70% 전체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60에서 70, 10%가 아니라 이때는. 과점주주 봅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이요. 코스닥 상장법인 포함해서 주주 또는 사원 이름과 그와 친족 관계된 자들로서 그들의 소식금액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이 몇 프로요?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가 돼도 지멋대로 할 수 없으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갑주주가 30%, 을주주 40%, 병주주 30%. 그러면 과점주주 없는데 30, 40.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다, 친족관계다. 그럼 그 자들의 주식을 합쳐요. 그러니까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4번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가 된 시점입니다. 50% 초과 취득하게 되는 때. 자, 14번 오지선다 문제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짐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납세 묻고. 3번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의 중과산세가 적용된다. X입니다. 정답입니다. 3번. 자, 여러분 원래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단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회원권은 제외하고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알싸리 조세 포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일반과산세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은 간주취득이니까 지목 변경 등과 함께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적용한다니까 틀렸어요. 4번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아까 취득세에서 특례세율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니까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취득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예? 그리고 틀린 거니까 3번이 틀렸다니까. 중과산세 원래는 취득세는 규정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상 힘내고 집중해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일입니다. 그죠? 근데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명시 안 됐다 그러면 등기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잔금일이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실상 잔금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 상관없이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 어떤 경우? 국수공판법입니다. 부 아니고 국수공판법 같은 경우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는 객관적인 취득을 사실상 잔금일입니다.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는 것은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뭘 분양받았다. 이렇게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 객관성이 있고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 포함해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저를 써놓기 싫어서 안 쓰는 거고요. 자, 지금 같은 이런 동그라미 1번과 2번 이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고 등기이고요. 항상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넘어갑니다. 11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일반적인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나 얼마 취득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표 내기, 지방세 과세 시가표 내기 과세표는 결정되기도 하는데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 내기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뭐 신고서에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자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 내기로. 근데 시가표 내기 관계없이 납세무자 신고 가액이나 시가표 내기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여기서는 부가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합니다. 단 무상 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무상 취득은 조금 더 거기다가 적어드리면요. 무상 취득은 조금만 더 추가해서 적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되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봐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취득 가격이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은 빵원이잖아요. 공짜로 취득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식이나 과세 표준 문제 풀 때는 항상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고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 잘 봐야 돼요. 무상 취득은 제외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에서. 그러면 무상 취득은 어떻게 과표 결정되느냐?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무상 취득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무상취득은. 요걸 거기다 좀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의고사를 보면 상속증여 등 법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 신고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어떤 더 지문을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거나 그런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습니다. 또 어떤 모의고사를 보면 무상취득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습니다. 다. 왜냐하면 무상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이 규정을 준용하니까 그렇습니다. 판례나 예규에서는 상속증여도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다 돼 있지만 이렇게 법령에는 무상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왜 시가표준액으로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냐면 무상취득에 내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어요. 자, 특히 증여받았을 때요.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신고가액이라는 게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신고가액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예요?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부동산을 1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증여받았어요. 시가표준액 1억짜리 부동산을. 그러면 1억 2천에 내가 증여받았다고 신고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취득은 뭐로 과표가 계셨는데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하라고 해요. 무상취득은. 실무나 판례에서는 그냥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 다 시가표준액 신고하라고 해요. 말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법령에서는 무상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렇게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무상취득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사실상취득에서 제외하고 또 부당하게 계산되면 당연히 사실상취득에서 제외되고요. 또 무상취득 그 위에 공란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원칙 신고에 예외적 시가표준액을 한다는 규정을 준용한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비교해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어떤 모의고사 보면 조정지역 내에서 이렇게 나와요.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필요 없어요. 조정지역이든 뭐든 다 일반적인 경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만 비교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검증받은 취득과 나머지를 다 비교하면 돼요. 뭐 조정지역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취득 시기 일반적인 경우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이든 취득 시기는 유상 취득의 경우 둘 다 언제
돼? 계약상 자금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범위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 시 언제로 해? 계약상 자금질이에요. 사실상 자금질 아니고. 근데 과세표준은 차이가 납니다. 이번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과 시가편액 비교해서 신고한 가액 시가편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해? 시가편액.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뭘 과세표준해? 신고한 가액. 즉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 시가편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수가격으로 해서 과세표준하기 때문에 이 신고가액이 시가편액이 미달하더라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자, 신고가액은 1억, 시가편액 1억 2천. 그래도라도 검증받은 취득은 어떤 걸 과세표준한다? 신고한 가액 1억 원을 과세표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자, 이제부터 OX입니다. 정신 바짝 집중하시고.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란 경우에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집이다. OX예요. X입니다.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자금질입니다. 26.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추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한다. OX예요. 맞잖아요. 금방 지금 여러분 헷갈릴까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와 과세표준 금방 본 것을 15, 16 문제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과세표준 결정에서는 국수공판법 부니까 사실상 추가로 하죠? 신고가액을. 맞습니다, 여러분. 16번. 대답이 왜 안 나와요? 대답을 크게 하시는 분에게 29회 시험 뒷걸음질 치다가도 합격하는 행운이 있기를. 자, 여러분 17번 봅니다.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관청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등 신고서에 의해 계약이 해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던 건데 17번, 18번이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던 건데 요거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강 잘 들은 분들은 마지막까지 특강 분들은 작년에도 요거 17번, 18번 그대로 있던 거예요, 작년에. 자, 그런데 문제를 맞출 수 있었잖아요. 자, 요거 17번 OX예요.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죠? 무상이든 유상이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진 사실이 화해 주소나 인납주소,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 등에 있어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근데요. 18번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취득 물건을 취득일로부터 60일에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 인납,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이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에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이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자, 비교하시고 19번 봅니다. 화해 포기인락 자백간주의한 판결문 및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편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한다. OX예요. 아이고, 대답 작아지는 거 보니까 늦게 가시겠구나 오늘. OX예요. 자, 여러분 얘네들 화해 포기인락 자백간주의한 판결 이거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애들입니다. 공정증서, 거민계약서 객관성 없는 애들이죠? 사실상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시가편액이 미달해 이 가액이 그럼 뭘 과세표준해?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객관성 없기 때문에. 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20번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상 자금질 취득을 한다. 그렇죠?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 다만 계약상 자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취득일로 한다. OX, X입니다. 자, 계약상 자금질이 명시한 데다 그럼 언제예요? 계약상 자금질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21번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매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 시로하며 매매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OX예요. OX예요. X입니다. 답이 아니라고 두 번씩이나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연부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입니까? 매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첫 해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는 7월 10일인데 실제는 7월 15일 날 연부금 치러지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그죠? 계약상 아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도 올해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만약에 계약서상으로는 10억이었다. 약정한 금액이. 근데 실제는 8억 지급 때문에 얼마? 8억 원. 그래서 매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상 금액입니다. 사실상 금액. 그래서 사실상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지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상 매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부금액 아닙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표합니다.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22번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일의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의 취득한 거로 본다. O, X예요. 맞습니다. 무상취득의 경우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식이 원칙 언제? 계약일.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상속은 둘 다 상속 개시일. 맞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23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계약상 아니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기출됐던 지문인데 그대로 취득 당시 가액이고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이고 연부 취득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맞습니다. 25번 시가 순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을 7천만 원에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는 7천만 원이다. 맞잖아요. 국수공판법부. 자, 공매 경매로 취득하면 공매 경락가액 시가편이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표네? 공매 경락가액이요. 객관적 취득이니까 7천만 원. 맞습니다. 26번 양가로 1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시가순액을 과세표로 한다. O, X요. 자, 응용 문제인데 맞습니다.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 이건 무상으로 취득, 유상 취득일 때가 그렇지.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되고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도로 시가순액인데 판례에서는 이렇게 시가순액으로 한다. 요 규정도 맞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원칙 신고하는 게 예외도로 시가순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다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양가로 2번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한다. 국소공판법부인데 다만 이거요. 무상 취득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X입니다, X.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넘어가서 봅니다. 7번입니다. 27번.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 X예요. 예?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상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 X예요. X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잔금질이지. 지금 뭐 했어요? 증여받았잖아요. 근데 잔금을 왜 치러? 그러니까 증여받은 경우니까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아까 취득세 취득시나 과세표준 문제 풀 때는 누가 취득하느냐, 개인이 취득하는지, 국소공판법 같은 고른지, 그 다음에 유상취득이 무상취득이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28번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인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입니다. 옛날 구정으로 바꾸면 틀려요. 29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포함 여부요. 우리가 국수공판법부 같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할 때는 취득가격의 범위는요.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들어간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요. 그때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양가로 1번입니다.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 XX잖아요. 연체료 할부이자.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개 XX,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양가로 2번, 법인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자, 이건 법은 바른 거니까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연체료 할부이자. 할부 또는 연부를 계약했던 연체료 할부이자, 이거는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양가로 3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금액은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약정 거래대금이 1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그래 나 기분 좋아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금액 1,000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과세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할인된 금액은 포함하지만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양가로 5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비 등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벼룩 광고 내고, 분양 광고 내고, 벼룩시장에 광고 내고 이런 거 판매를 위한 광고 비용 포함하지 않고. 양가로 6번,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27회 시험에 나눠 쓰는데. 양가로 7번, 이주비, 지상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절 봅니다, 여러분들.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포함되지 않는 이런 거에 방점을 찍고, 헷갈리는 거에 방점을 찍고, 요거만 딱 알고 있어도, 포함되는 거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포함합니다.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포함하고, 법인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합니다. 중개 수수료 같은 거,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 그 다음에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 같은 뭐 이런 것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포함되는 거,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전세 끼고 집사할 때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인수액, 채무 부담액 같은 것도 포함하고요, 등등.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 그냥 건설정면 충당한 이자, 뭐 법인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뭐 그 다음에 금방 제가 하나 한 거, 맨 마지막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같은 포함하는 것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대충 들어놓고 포함되지 않는 거에 이거 방점을 찍어서 딱 알아두면 정확히 헷갈리는 것들. 30번 봅니다.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는 증가한가이고,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 법인 장부에 지목 변경 등 비용이 입증될 때 취득세 과세표는 지목 변경이 소위된 비용이다. OX요. 맞습니다. 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지목 변경할 때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증가한가입니다.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의 지목 변경에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등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사례 문제 잘 보라고 했잖아요. 법인이 지목 변경할 때는 법인 장부 지목비 등비용이 입증된다. 뭐? 등비용.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개인이 지목 변경할 때는 증가한 가액. 파트대로 1억에서 5억이 될 때 증가한 가액 4억. 근데 법인이 지목 변경할 때는 등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목 변경하는데 등비용. 사례 적어드렸었는데 몇 번씩. 자, 요거 30번 O 맞습니다. 31번, 다음은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1번,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원칙이 그렇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아니요, 교부일.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자,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 비교수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2번, 주택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 방식에서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실 나오면 양도세나 취득세는 항상 뭐? 다음 날. 그 다음에 맞고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 4번,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거는 다음 날 아닙니다. 받은 날이고. 다음 날은 환처분 공고일, 소유권 조공실 그런 거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로 건축한 주택을 환처분에 취득할 때는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빠지면 틀린 거고. 원래는 여기에 6번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건데, 비조합원용 토지, 원래 비조합원용 토지를 주택 재건축조합이 이제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이거 원래 있었었는데 이게 없어졌네. 자, 됐습니다. 하여튼 뭐 작년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건 하여튼 소유권 이전 고시 환청 공고일 나오면 취득세나 양도세나 뭐라고요? 다음날.
자, 또 나오진 않겠지. 뭐, 그래도 어떻게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고. 취득세 2입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2요. 자, 힘내시고 고기 한번 드시고요. 자, 또, 뭐 운동합니다. 세법은 계속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쥐가 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머리에 쥐가 나도 이렇게 한번 쫙 훑고 나고 훑으신 다음에 동영모의고사 볼 때 딱 한 번 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동영모의고사 딱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확 이제 세법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힘내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뭘 눈에 안 들어가고 혼자. 자, 힘내시고. 취득세입니다. 1번에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5억 원인 경우에 1% 세율을 적용하나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4%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OX요. X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교환 공매경매로 유상거래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선 3% 이거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 특례세 이거 영분화세를 적용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1가구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99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예요? 1%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구인하세율 이거 적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1%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몇 프로? 1%입니다. 이것도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일구의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공동택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적자 중 200km 이하 소형 제외하고 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의 시가 순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사실상산에 해당하는 고급택이 된다. OX요. OX요.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 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6억 원이면 고급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따 나오지만 고급택은 이거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딱 6억 원이면 고급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행 요건 시가 순액 6억 초과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거 X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꽃표시 보세요. 일구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즉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경우 얘네들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면적이나 가액 기준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고급택이 됩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얘는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당 시가값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급택이 된다. 이러면 틀려요. 3번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입니다. 고급택은 취득세에서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고급택 등록할 때는 표준세율이 몇 배로 중과세는 틀려요. 자,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택과 똑같이 초과두준세율이에요. 0104 4단계 초과세. 아까 봤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에 고급택은 포함합니다. 별장이요. 사실상산이니까 취득세 당연히 중과세입니다. 등록면세는 애초에 사실상산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재산세에서 아까도 봤지만 별장은 몇 프로? 4%. 그러다 고율의 세율이 정돼.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하시고요. 고급택, 별장의 대상이 되고,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별장은 제외고. 4번 봅니다.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포함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유치적, 공업적 포함이에요? 제외입니다. 공장 지랄한 데잖아요, 이런 거. 항상 포함 제외는 시험에 나와요. 우리 세법에서는 포함 제외는 바꿔요. 포함 제외 나오면 항상 봐야 돼요. 포함인지 제외인지. 5번 별장, 고불확장, 골프용권,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400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O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상 재산이지, 골프장이 사실상산이지, 골프회원권은 사실상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 연습장, 골프회원권 슬쩍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골프장이지. 고급 선박이 사실상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는 사실상산이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도 그렇고요. 골프회원권 아닙니다. 6번 봅니다.
2018년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물론 이제 여러분 골프장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골프장은 살성산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살성산이지, 간이 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살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자, 무조건 중과세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시 취득,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쳤을 때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고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데, 승계 취득은 매매든 증여든 승계 취득은,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다른 애들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얘네들은 자,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얘네들은 무조건 중과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비교합니다.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는 골프장이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아셨죠, 여러분?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6번 봅니다. 2028년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상소로 취득한 경우는 아니다. 자,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요. 2번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기한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잖아요.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한 후 30일 이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한 후 60일 내 땡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등 완납한 경우에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아요? 아니고 양도세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그죠, 여러분? 허가일로부터 60일이었잖아요. 허가일로부터 60일이죠. 허가에 속하는 말일로부터 60일. 땡. 허가일에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땡.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러면 대금 완납이 됐다.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부터 신고 납부하느냐?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했었고,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그런 거지. 양도세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세가 헷갈리면 안 되고.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이 동네에서 다른 애들은 다 시험에 나왔는데 얘만 얼굴 안 비치고 있다고 제가 개정 내용 중에서 이제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꼭 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정답이 4번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의제 취득, 간접 취득과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5번 등기를 요하지 않냐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과정 매각했어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일반과산세만. 근데 자, 단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과정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박스 또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자, 신축했어요. 신축했을 때 과세 표준은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말합니다. 건축비요. 근데 세율은 이때 신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표준세율 원팔 몇 프로?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은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고. 그렇죠, 여러분? 힘내시고. 자, 건축물 계속.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아이고 뭐 하나 읊어주려고 갖고 온 게 있었는데 내가 요약집을 안 갖고 왔구나. 진짜
뭐 하나 읊어주려고 했는데 다음에 읊어줘야지. 힘내시라고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자, 힘내시면서 집중력 떨어지신 분들, 건축물 개수하고 신축을 비교해 볼게요.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는 과세표는 개수로 개수는 과세표는 증가한가율 과세표네요. 근데 면적에 관계없이요. 근데 세율 적용 시에는 면적에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증가한가율 과세표로 하는데, 세율에서는 면적 증가 없는 개수, 가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을 원시수로 와서 어떤 세율 중에 1.8, 2.8% 세율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전체 면적이 아니라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근데 건물 신축했을 때는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로 하고 세율은 1.8, 2.8%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합니다. 이렇게. 7번.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세 세율과 건축물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동일하다. 아이고, 금방 봤잖아요. 아까도 봤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어떤 세율을 적용합니까? 예? 신축이에요? 요거 아까 내가 한 번 딱 저기 했더니 또 속아 바로 그냥 답을 또 아닌가 이러는데, 건축 금방 봤잖아요.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예? 이때는 중과 기준세율이고 중과 기준세율이고 그 다음에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어떤 세율이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표준세율 2.8%고요. 그러니까 동일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X가 7번은 X가 정답입니다. 7번 X고요. 8번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액에 가산한다. O, X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 시에 몇 프로 가산세? 10%. 맞습니다, 여러분? 9번, 그냥 틀리면 쪽팔릴까봐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살짝 하고서 눈치를 보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뭘 신경 써요. 실전에서만 우리가 해가지고 합격하면 되는 거지. 9번,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둔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단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특광도이다. O, X요? X입니다. X. 지방세는 어디로 가야 돼?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번. 자, 힘내시면서 11번. 다음은 자료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주관식이 나왔네요. 자, 대금 청산일이 2018년 3월 10일,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2018년 4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8월 20일입니다. 자, 금방 공부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주관식이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된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형 토지를 취득하고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으니까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이니까 대충 언제입니까? 5월 한 10, 60일이니까 6월 12일? 12일인가요? 자, 6월 12일 정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자 8월 20일 등기일이 빵빠른지 항상 봐야 돼요. 6월 60일 허가일로부터 4월 13일부터 60일이니까 6월 10일이니까 등기일은 더 늦죠? 그러니까 등기일이 늦으니까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6월 10일인가 13일인가 따져봐야 되겠네. 이거 안 따져봤더니 6월 10일 정도 시험에서 대충 요거 6월 10일 60일 맞잖아요. 대충 요 정도. 12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 그 중과세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워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거 추가 신고 납부 이거 내년에 또 개정돼요, 이거. 지금 입법 예고안 나왔어요. 지금 그 법 개정된다고 내년에 바뀌어요, 이거. 올해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내년에 이거 바뀔 건데. 자, 요거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면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충 대상이 되거나 등록 면허세도 그렇고 이거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과세 충 대상이 되거나 나오면 자, 요거 사유 발생일 중과 발생이 된 날부터 며칠? 30일.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요. 그래서 딱딱딱 맞죠, 여러분? 예. 확인합니다. 3개 포인트를 줄거져 있고요. 13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된 경우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1번에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살성산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살성산 어떻게 합니까? 예? 살성산 제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틀렸고요, 1번. 항상 살성산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지방세 살성산 내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살성산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 비과세지. 2번 국가자체 귀속 기부 찬업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나가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작년에도 이게 똑같은 문제였었는데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냐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약속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 니은번 국가 등의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작년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어요. 순수한 기부 체납이 아니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비과세한다고 바꿔서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3번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주분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한다. 그래요? 이거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위탁자 수탁서를 이전하고 이런 게 비과세지. 자, 요거 납세무자에서도 이런 거 조합원이 아까 납세무자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택조합 등의 비주분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과세고. 4번입니다. 공동주택 시가총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개수, 대손 제외하고 은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요거 나오면 항상 가로 잘 봐야 돼. 대손은 포함해 제외? 제외입니다. 대손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하니까. 공동주택 개수로 대손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니까 제외 확인하고. 맞습니다. 5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은 비과세한다. 과세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과세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1번, 3번, 5번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하여튼 뭐 학생용으로 나오겠지, 이런 때 나오게 되면. 틀린 것 모두 고르면 1번, 3번, 5번입니다. 14번 환매권 행사 봅니다.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강제적으로 전시사변의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니은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개인 간에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의 수익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어떤 세율 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로요. 그랬잖아요. 왔다 가고 갔다 오고 돈 빌려 온 친구들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15번 봅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인 거지. 명의신탁, 개인에서 종중으로, 종중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 소유권 환원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취득세는 과세고요. 16번 중과세율 정방법. 토지건축물 취득 후요 5년 이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해서 이게 중과 대상이 됐다. 즉 사실상산이 되거나 과밀옥 시공 내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럼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추징하는데 포인트는 거기 보세요. 가로놓고 두 개 중에 고르기예요.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 중에요, 추징해요. 아니면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추징해요. 네? 아닙니다. 전체 가액에 대해서. 전체 가액에 대해서 두 개 중 고르기인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증가된 가액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전체가 중과세하고 동그라미 1번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 이런 것들을 증축개축 개수한 경우와 별장, 고부락장 등을 증축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부락장이 된 경우에 이때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해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 중과세를 적용해요. 이때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체 가액 아니고. 참 비교되죠, 이제? 뭐가 포인트 핵심인지도 알겠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해서 살성산이 되거나 과밀옥 경내 중과 대상이 되면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해요. 자, 물론 이제 표준세로 세금 낸 건 빼주지만 그때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할 때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하는 겁니다. 증가된 가액이 아니라. 근데 원래 살성산이었는데 증축개축개수하거나 또 일반 건축물을 증축개축개수해서 고급택 고락장이 됐다. 이때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합니다. 3억이었는데 10억이 된다? 10억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7억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이점 비교하고.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에 사업용 가설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하느냐? 사업용 가설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고 바꾸겠죠? 토지 소유자는 갑, 을이 공장 신증설. 자, 누구한테 중과세? 사업용 가설물건 소유자요. 17번 봅니다. 공유물을 분할한 후, 이게 이제 2018년도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요.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기존의 소유 지분을 제외한 시가순액으로 해요. 아니면 전체 시가순액으로 해요. 전체 시가순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소유 지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전체 의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바꾼다 그러면 기존의 소유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제외한 것을 금액을 부분을 시가순액으로 이렇게 바꿔요.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빠져 있는 게 하나만 빠져 있어요. 하나가 거기 공간에다가 하나만 빠져 있는 게 어떤 게 빠져 있냐면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 빠져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 빠져 있는 게.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가 빠져 있어요. 권리 특례가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가 빠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말하면 법인으로부터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화할 때 법인으로부터 뭘 분양받아 취득할 때 분양권을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실제 그 지출한 금액이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니 피부터 가지고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산 사람이 자, 분양가격보다 피가 붙어 있을 때는 피 붙은 가격 포함해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랬고 분양가격에도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는 분양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지출 금액이 자, 분양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낮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고요? 이때 과세 표준은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 실제 지출 금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이 미달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요거를 과세 표준이에요. 요것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 고이나 공급가격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이게 바꾸겠죠,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요 과세 표준입니다. 어떤 걸 과세 표준하죠? 아셨죠,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추가해 놓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인데요. 아이고, 오늘 조금 등록면허세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첫날이라 그런가 조금 여러분들도 적응이 조금 느리시네. 원래 등록면허까지 딱 나갔어야지 딱 맞아요. 이게 딱 맞는데. 예? 예. 자, 오늘 뭐 첫날이니까 그러면 다음에 길게 하고 다음에 뭐 한 2시까지 하고 오늘 첫날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세목별 종합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빠지면 폭망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 다음 주에 뵙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